봄이야. 지는 목련에게는 슬퍼하다가 떨어지는 벚꽃잎에는 환호하는 사람들.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꽃투널 속에서 야단법석이다. 헐머끝이 피어도 봄이요 민들레가 져도 봄인 것을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봄들판에서 호들갑이다. 꽃이 먼저인 나무도 잎이 먼저인 나무도 같은 듯 다른 나무인 걸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엄마 중 나온 사람들 환호성이다. 좀 심파조 긋고 좀 동시등기 긋고 좀 제가 봐도 조금 쑥스럽습니다. 네, 예, 선생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고백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잘 읽었고요. 그런데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는지 이거를 연마다 그 밑에 2년에도 있고 3년에도 있는데 저는 1년에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는지 여기서도 빼버리고 2년도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는지 봄들판에서 호들갑이다. 이것도 빼버리고 맨 밑에만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는지 한 번만 해도 그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예. 목련 선생님 생각에 저도 한 표를 표하겠습니다. 목련 선생님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예. 전정숙입니다. 근데 저는 이수쌤 시 다 읽었는데요. 안 들리거든요, 선생님. 네, 이제 우리 전 선생님 스피커를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이게 그런데 여기서 슬퍼하다가 환호하는 이 상태를 사랑이라고 가져온 게 저는 조금 좀 이해가 덜 됐고요. 만약에 아까 목련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식으로 빼고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차라리 그 1년에 슬퍼하고 목련은 슬퍼하고 벚꽃은 환호하는데 낙화는 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이렇게 1년을 가시면은 더 이게 슬퍼하고 이 벚꽃 앞에 이런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2년에는 그러면은 할미꽃도 피어도 봄이고 민들레가 져도 봄인 것은 그러면은 사랑은 그렇게 해서 이 봄이라고 나왔으니까 봄은 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시에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꽃이 먼저인 나무도 잎이 먼저인 나무도 같은데 다른 나무인 걸 했으면은 나무도 가지라는 걸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시가 구체적이고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꽃이 먼저고 잎이 먼저고 이거는 같은 나무를 말씀하시는지 다른 나무를 말씀하시는지. 다른 나무죠. 그래 꽃이 먼저 나온 나무도 있고 배화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먼저 나오지만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나무는 이제 꽃이 나중 나오죠. 잎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나무도 다른 나무인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듯 다른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나무는 다른 나무인 걸 나무도 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 시가 좀 더 그렇게 이 시에서 뭘 말하려는가가 선명해지는데 여기를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를 3번씩이나 가져와가지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저는 매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역시 고수 잡습니다. 그건 아니고 선생님. 저는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유치한 말을 이렇게 3번씩이나 넣는 거는 이제 사행시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좀 보다 보니까 사행시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의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또 다른 그렇게. 분 말씀할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 광미숙 선생님, 네, 네, 말씀 네, 주십시오. 네. 예, 예. 이규수 선생님 시가 정말 좋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렇게 약간 고치고 이러면, 예, 시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 선생님의 그 어떤 감성에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자 선생님, 네, 저 불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불렀습니다. 예. 저도, 임기숙 선생님의 봄이야라는 시를 읽으면서, 봄을 너무 잘 표현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가지다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봄을 그거 보고 있는 것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연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고미연 선생님, 예, 저도 잘 읽었습니다. 네, 이 봄에 어울리는 시, 봄을 느끼면서 또 작품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으로 못해갖고 이게 좀 제 스스로도 안타깝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늘 빈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가서 죄송합니다. 네, 작품 잘 읽었습니다. 네. 예, 뭐, 강력한 자아 비판을 끝으로 이래 들어가시네. 예. 네, 봄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마 많이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작품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경화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네. 박경화입니다. 선생님 시 잘 읽었고요. 예. 사행시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여기서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반복되는 것들 때문에 그 사행시의 어떤 느낌보다는 반복되는 걸로 인해서 약간 좀 진부하고 지루한 느낌이 더 오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잦은 고백하셨듯이 그런 걸 같이 이제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3년의 이 시들이 모두 꽃과 관련한 것이어서 또 더 그렇고, 그러니까 봄이야 제목에서부터 해서 전부 다 이게 그렇게 같은 이미지로 다 묶여지니까 야단법석, 호들갑, 환호성, 꽃터널, 봄들판, 봄만중 등 한 편의 수수해서 같은 말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이렇게 연마다 나오니까 좀 더 고민해서 표현했으면 좋겠다. 사실 고민하고 표현하고 그런 어떤 어휘라든지 이런 걸 맞는 어휘의 문장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근데 더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또 무엇을 뺄 것인가, 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었으면 더 재밌기도 하고, 그때 또 행복감도 느끼고 또 좋은 표현을 찾았을 때, 그래서 스님께서도 곧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 빠져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지가지를 표현하고 싶다면 좀 꽃과 봄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좀 끌어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경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이 시에서 야단법석이다, 호들갑이다, 환호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를 한번 들었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시가 조금 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독자에게로 흘러 들어가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적인 단어 선택을 저희들 다 그렇지만은 저도 특히 그런데 우리가 이 시 속에 들어가는 단어들 그것들을
의미하고 연결을 잘 이렇게 맞도록 찾아내는 것이 시적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그게 이제 같은 게 반복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제일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특히 시에서는. 근데 아니요, 선생님, 반복이 무조건적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반복 효과가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 시에서. 그래. 네네. 반복이 강조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단법석이다, 호들갑이다, 환호성이다, 이게 반복 동류어로서 이게 좀 거부감을 일으킨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고심 해가지고 찾아낸 그렇죠. 단어들인데 이게 제목이 봄이야 그럼 난리가 이게 난리가 났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 4분 5분 시가 전부 다 봄입니다. 네. 계절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봄바람이죠 뭐. 그래서 이게 반복이 좀 중의적으로 만드는 것도 뭐 이거 효과도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썼습니다. 하여튼 그 주신 의견은 저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옷을 차려입었을 때 악센트를 줄 수 있는 액세서리 하나 정도는 눈에 탁 띄어서 또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뭐 머리 위에 왕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막 허리에 뭐 황금 벨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는 느낌처럼 되면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고 그 강조의 느낌도 좀 약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유영 선생님 말고는 다 하신 것 같죠? 혹시 박유영 선생님 말씀하실 거 계세요? 네, 박유경은 지금 이동 중이라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그러시면 네, 또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규석 선생님 시요. 아까 봄이니까 뭐 전부 저희 야단법 표현한 거 제 꽃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야단법석, 호들갑, 환호성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계급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계급이 같은 거니까 반복이 되고 그 패턴화시 됩니다. 패턴화되는 걸 항상 그 패턴화되는 패턴화이즈 뭐랍니까? 뭐 어떻게 누를까요? 패턴. 패턴이 되는 거 그걸 시에서 나가야 된다. 그게 있으면은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선생님 이번 시 만약에 이 5편 시 중에서 선생님이 좀 뛰어난 걸 쓰시려면 선생님 혼자는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발상을 아주 바꿔서 이 호들갑 예를 야단법석으로는 진짜로 야단법석 있잖아요. 진짜로 전쟁 난 것처럼 진짜 전쟁으로 예를 들어 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뭐 T.S. 엘리어트의 그 황무지라는 시가 있죠, 그렇죠? 예. 4월은 참 아름다운 달입니다. 4월은 살아난 달이고 뭐 이런 건데 첫 구절이 4월은 뭐 크룰레스트 뭡니까 그 먼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달이다. 그 깜짝 놀라게 읽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두번 라일락 목이 뭐 뿌리가 어떻게 뭐 살게 하고 뭐 그러던가요? 그 엘리어트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 것처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끔찍한 달, 그렇죠? 근데 이 봄이야에서 봄의 맛도 선생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같은 말로 환호성, 야단법석, 호들갑 이런 뭐 같은 차원의 말로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선생님 1년하고 2년은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년과 2년은 제가 보기에는 문장이 비문입니다. 비문.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맞고, 1년은 문장이 맞고, 2년과 3년은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읽어보세요. 틀린 데가 없습니다. 지는 목련에겐 슬퍼하다가 떨어진 벚꽃 앞에서는 환호하는 사람들, 사랑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꽃하늘 속에서 야단 목소리다. 이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년 보세요. 할미꽃이 피어도 봄이요, 민들레가 져도 봄인 것을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봄들판에서 호들갑이다. 이러면 여기엔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누가 이제 알았는지. 그럼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1년에 사람들 나오잖아. 이렇게 아마 변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장 갖고 볼 때 하여튼 민들레가 져도 봄인 것을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봄들판에서 호들갑이다. 누가 호들갑 부린지 모릅니다. 이건 사실은 사람들 호들갑이거든요. 있어야 될 주어가 없는 거, 그것도 비문이죠. 3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먼저인 나무도 잎이 먼저인 나무도 같은 다른 나무인 걸 사랑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마지막에 봄마중 나온 사람들 환호성이다. 이게 주어가 뒤에 나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읽기 전에 하여튼 약간 좀 불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의미론적으로 볼 때 사랑에 관한 선생님의 해석이 보편성 모든 사람들한테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보편적인 느낌으로 다 동의할 수 있을 땐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보편성에서 벗어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왜 사랑인지 예를 들면 목련에 떨어지는 건 슬픔이고 벚꽃이 떨어지는 것은 기쁨이고 그렇죠? 슬픔이 기쁨이다. 사랑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이걸 하는 무슨 1년은 정확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면 사랑 가지가지 이게 또 나오고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선생님의 그 해석 그런 것에 대해서 뭐랄까 다 보편적으로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하나 공감을 못 된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런 말들이 여기서 사랑 가지가지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는 환호하는 사람들 그 생각이 가지가지 사람들 마음은 가지가지라는 걸 언제 이제 알았는지 내가 못 쓰이고 1년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죠. 사랑이 가지가지라는 건 논리적인 게 아니고 환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가지가지구나 이런 거지. 사랑이 가지가지라는 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 있죠. 이런도 할미꽃이 피어도 봄이고 민들레가 져도 봄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았는지 이제 호들갑을 떠는데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제 알아서 호들갑 떠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할미꽃이 피어도 봄이요 민들레가 피어도 봄인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거지 사랑이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호들갑 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년도 마찬가지죠. 꽃이 먼저인 나무도 잎이 먼저인 나무도 같은 듯 다른 나무인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봄마중 나온 사람들 활동하는 거지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알아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 가지가지라는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왔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첫째 문장에서. 그래서 그건 아까 정정지 선생님이 이거 사랑까지 아니라 빼버리고 했으면 한 번만 좋겠다. 써라. 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데 한 번만 쓰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쓰더라도 그건 논리적으로 조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예술 작품을 읽고 감동을 느끼는 것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얼리티 때문이다. 근데 리얼리티가 진실성 그렇게 말해서 진실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피카소의 내가 이번에 일본 가서 그 그림을 큰 거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요. 물론 도파이지만 그 게르니카는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간 들어있는 게 엉터리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찌그러지고 뭐 삐뚤어대고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느낄 때 전쟁 중에 삐뚤어지고 막 이쪽 팔이 저쪽 사람 어깨에서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때 그 25시인가 소설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전쟁 실려가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실려가는 차 안의 풍경을 봐라. 그건 게르니카는 그건 아니지만 그럴 때 내 팔이 옆에 있는 사람 팔이 돼버리고 그렇죠? 내 다리가 뒷사람의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그런 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리는 것이 더 리얼하게 가슴에 불쳐오죠. 진실하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리얼리티거든요. 근데 이 보통 문장에서 그 리얼리티가 다시 말하면 진실성이 매치가 맞지 않으면 그 감동 그것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에서 선생님 표현은 참 재밌게 하셨지만 시에서 우선 그 사랑은 가지가지라는 걸 이걸 반복함으로 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 비문을 촉발하는 군대 그렇죠? 그런 말도 자꾸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예. 네, 아닙니다, 선생님. 어느덧 시간이 봄날의 벚꽃잎처럼 2시간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저희들이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2주 뒤에는 또 더 치열한 시를 가지고 우리 모두 또 기뻐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투표 내일 잘 하세요. 선생님, 네. 네, 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